그 업비트 일부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꼭지점에서 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경험담 얘기하면 인드라가 2만 얼마죠? 지금 25,000원인가? 26,200원, 26,200, 27,200원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볼게요. 지금 25,000원, 25,000원. 26,200원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막 기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드라가 매도로 버튼을 눌렀어요. 체결이 안 되는 거야. 예. 옛날에 코스닥하고 똑같아. 20년 전에, 그때 막 한참 할 때 인드라가 매도 체결 후순위로 계속 밀려가지고 26,200원에 매도를 때렸는데 한참 뒤에 체결됐는데 26,020원에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비트 기계가 제대로 된 거라면 26,200원에 매도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인드라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26,020원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200원, 180원은 손해본 셈이죠, 인드라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꼭지점, 폭등한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폭등주 할 때는 지정가로 하면요 못 팝니다. 인드라가 한번 경험했어요. 지정가로 딱 넣어놨는데 그냥 그냥 폭락할 때는 지정가 하면은 그 지정가 취소하고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더 폭락해요.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도할 때는 폭등주는 폭등 폭락주는요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지정가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냥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인드라가 가게 보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랴, 장기 투자로 할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인드라가 말씀드렸듯이 인드라가 왜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테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드라가 투자 중독증에 걸린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간에 구라 경제학파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10,000원이라도 보자 이런 생각이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성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서박사! 다음주 기온 급상승 이번 주죠. 지금 이번 주 주말에 따뜻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주말부터 이번 주에도 눈비가 약간 왔죠. 다음 주말에도 눈비가 조금 내리고 그 다음에 강력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황사에도 좀 신경 쓰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황사가 온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님은 물론이고 이웃분들은 책과 유튜브 중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집중이 안 돼서 좀 꺼리고, 이 논리도 엄청 길었지만 내용이 신박해서 뒤로 가 있는 손가락을 참고 완독했던 기억이 있네요.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요. 유튜브 책 인드라님과 이웃분들의 선택은 뭐냐? 저는 이제 요즘은 유튜브예요. 책은 잘 못 읽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인드라가. 책 볼 시간이 인드라가 거의 없어요. 없는 편이에요. 유튜브를 인드라가 뭐 이틀마다 하는 유튜브 방송을 인드라 다 보잖아요. 그 언제 시간에 이 많은 걸 다 보냐? 곱하기 2배속으로 봐요. 저는 2배속으로. 그러다가 좀 주의할 얘기가 있다 하면은 1배속으로 보통으로 해놓고 보다가 대체적으로는 2배속으로 봅니다. 2배속으로 하면은 인드라 방송도 2배속으로 보시면 어떨지.
보다가 2배속으로 보다가 좀 인드라가 지금같이 앞에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2배속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다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으로 이렇게 놓고 재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유 시간에 인드라가 이제 보는 거는 인드라가 무협지 30년 팬 SF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문피아에 가서 그 거리를 읽어요. 제가 이렇게 읽는 것들 상당 부분은 문피아 소설을 많이 봐요. 그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쩌다 보게 되는데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인드라가 책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책만 봤는데 그땐 유튜브가 없었을 시절이니까 그랬던 거고요. 요즘은 그냥 유튜브를 봅니다. 그냥 예전에 책 읽듯이 문자 중독증이었잖아요. 인드라가 신문을 정기구독할 때는 신문에 광고까지 다 샅샅이 보는 게 인드라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방송을 샅샅이 보잖아요. 인드라가 어떤 유튜브가 흥미롭다 싶으면 그 유튜브를 채널을 구독하고 옛날에 뭐 찍었나 하면서 뭘 올렸나 하면서 그 유튜브 전체 동영상을 다 볼 때도 있고 몇 개만 볼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 연초에 인드라님을 방문한 천사이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시발 새끼 뭐 이렇게 했던 분. 일부러 어그로를 끈 뒤 마자세를 테스트한 듯 합니다. 갑자기 손님을 밀어닥치게 하고 정신없을 때 일부러 더 어그로를 끌어서 짜증을 유도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신 듯, 특히 배고파 빨리 줘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길 유도했지만 인드라님이 잘 달래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심. 그 됐다 싶었는지 태세 전환하고서 설거지해주고 도와줌. 인드라님 마자세가 잘 됐다고 보고할 듯 하고요.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얘기죠? 아마 연초부터 좋은 소식이 올 듯 합니다만 18만원 마이너스 났는데 자, 진상기가 있는 손님은 어딜 가도 박대 당합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단골되고요. 자신도 그걸 잘 알아서 속으로 고마워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김훈 작가는 인드라님을 꽤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훈 작가가 쓴 공터에서라는 소설에서 보면 주인공 이름이 마차세고 주인공의 형 이름이 마장세? 주인공 아버지 이름이 마동수? 이런 내용들 보면 빼박이죠. 김훈 작가가 저 이름을만 보면은 정말로 인드라를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그 이름인데, 인드라는 정식 문단에 데뷔한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연세문학회도 있었고 단편소설도 써가지고 지금 인드라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시인이 되려고 시인 수업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가의 어떠한 마음을 좀 아는 편인데, 시나리오 작가, 그러니까 만화 시나리오도 썼죠. 무지개요정 통통. 그런 면에서 저 주인공 이름이나 그런 어떤 주변부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작가가 많이 고려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문피아 이렇게 아마추어 작가들도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짓지 않아요. 많이 생각하고 해서 그 주인공 이름만 들어보면 이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저는 이 공투에서 소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를 지난 방송에서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좋아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훈 작가. 네. 김훈 작가가 나름대로 인드라하고 세계관이 유사할 수는 있는데 인드라보다는 아마도 김훈 작가가 강준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딱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훈 작가가 누구죠? 무식해서 우리 테넨이. 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흥행으로 카레 노래 하도 광고해서 어릴 적 책에 취미가 없음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짧은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설보다 다큐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각자 성향이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보는 성렬형 정부 사태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또 영토 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VOA.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의 인기는 다른 거 없고요. 문좀비 시절에 그 불법을 자행했던 자들을 하나하나 단죄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구별에게 미션을 받은 대통령이 성렬형이죠. 물론 인드라는 이런 국내 정치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 세계화 대통령 성렬형이지만 국내에서는 세계화 맨날 인드라가 얘기해봐야 국내 이렇게 분들은 한국 분들은 뭐 신경 안 쓰니까 국제 문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내 정치의 지지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정권들 문좀비 뭐 이런 애들을 다 날려버리면 인기가 폭등합니다.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뽑은 대통령이 성렬형이지만 원래 전 정권 애들을 날려버리는 게 걔네들 날린다고 이득되는 건 아닌데 마음이 통쾌해져요. 자식들 대통령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봐라 대통령 꼬려는 한국 대통령 치고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유한이 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날릴 애들은 날리고 하고 구현 미션 받았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요즘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국의 뇌물죄 이거 이런 거 밝혀져야 되겠죠. 조국의 죄 중에 하나가 조국의 뇌물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드라 이웃국 미카엘님이 이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처벌받지 못한다면 한국인의 어떠한 멘탈이 깨질 거다. 반드시 엄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쥐명이 긴급 체포 예감? 모르죠. 요즘은 잘 나가는 친구가 서정욱 변호사가 요즘 잘 나가니까 서정욱 변호사 가 인들어 볼 때 이런 어떤 수사에 관련돼서는 요즘 가장 좀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어준이 변호범까지 하네요. 다음에 윤씨 징역 5년 구형 5년밖에 안 됩니까? 3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피해를 주었다면 한국법이 너무 가볍네요. 어떻게 이게 윤씨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도 모자랄 편이죠. 종신형을 때려야 된다. 오히려 이게 살인죄보다 더한 살인보다 더한 짓을 한 게 윤씨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관련 법안을 좀 더 이렇게 검토해서 종신죄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종신형. 그 다음에 워싱턴 또 VOA 북한 강대강 전략의 현실성 핵자산 운영 미한 논의. 이건 내용 좋아요. 두 분 다 아는 분이고 많이 나오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해 주셨어요. 코폴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수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정미당의 헛소리는 집어쳐라, 이런 얘기고요. 예, 북한,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 예,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메인 프레임, 북핵은 굵은 거잖아요. 그냥 북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뭐 문전비처럼 욕 처먹고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정권 퇴임하니까 남을 나라 풍산개 내던지는 이런 문전비 인성, 그런 것과 상관없다 이거죠. 다시 인드라가 얘기하자마자 지금 이더링 클래식이 지금 지금 현재 25,750원까지 올랐습니다. 신기하네. 흥미롭네요. 자, 그렇고요.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세력이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 같네요. 인더라더러 방송하지 말고 좀 다시 저점 잡아가지고 했으면 손실을 보지 않았겠냐, 이런 어떤 항변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인드라가 오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인드라가 만약에 오늘 그 손절을 하지도 않고 그래 버텼다면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많이 해. 인드라가 손절하거나 뭐 이러면 곧바로 막 그냥 폭등하고, 기아 현대차 인드라가 딱 손절하자마자 곧바로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됐던 IRA 그것도 신경 써준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올랐잖아. 되게 웃겨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쨌든 쭉 보시고 재밌어요. 좋은 영화 나서 여전히 직구 날리고 있고, 이분도 인드라 좋아하는 분이고, 쭉 보시고요. 인드라부터 핵심만 받고, 그 다음 RFA 로렌 길버트 인도 태평양 안보구상 한국의 인태 전략 북맞선 통화 억지력 강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그 다음 아침한개님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반도 최고 안보 유튜버죠. 중국 전투기 미공군 정찰기 위협 비행 6m까지 접근했는데 양국의 주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했습니다. 역시 이런 거 아침한개님이죠. 저는 뭐 안보 관련 이런 어떤 밀리터리는 아침한개님만 보면 됩니다. 다른 분들 볼 게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F-21 CJ-3호기가 비행시험 됐고요.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인천공항 입국 중국인이 확진되다 도주했군요.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중국은 이제 여태까지 자비로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자비가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점, 어떤 사람 댓글 우연히 봤는데 문좀비 시절에는 저런 애도 다 무료로 호텔에 숙식해줬는데 공짜로 세금 낭비하면서 성렬형 정부는 똑같냐. 그러니까 윤정부 성렬형 정부 때는 저런 격리 조치자들은 다 세금 없이 본인 다 자비 부담이라고 합니다. 문전비 때는 자비 부담 아니었나요? 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통일한국 국경 달라진다. 통일 이후 국경 바뀌는 이유, 그냥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이런 관점은 재밌어요. 중국의 대우나
기준으로서 이쪽에 동쪽을 자유진영, 서쪽을 공산진영으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방안. 이거는 괜찮은 방안이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공산진영, 이쪽은 공산진영은 이제 지금처럼 가고, 서방 이쪽 지역은, 상하이 쪽 지역은 이렇게 나눈 대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좋은 발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국유본이 이런 분할 방안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일 걸로. 이미 계획이 있나? 그건 알 수가 없고, 인드라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공산진영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상하이 방, 마지막으로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이거는 이제 상하이 중심이잖아요. 이쪽은.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 남부가 또 별도로 따로 떼가 나는 거죠. 이쪽은 상하이 중심이라면 이쪽은 홍콩 중심, 광동성, 홍콩성 중심의 이러한 세력이 3분할 크게, 물론 저쪽 티벳이나 신강, 만주는 별도로 하고요. 따로 독립하고. 이렇게 해서 총 6개, 몽골도 쪼개져야 되죠. 총 7개. 중국이 만약에 분열된다면 한 7개 정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는 북조선 동무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유엔 음주 오락관, 이분이 여기 이거 탈북자 전용 라이브 카페가 있대요. 여기 대림동에 있다고 합니다. 다 있는 분들이 다 대림동에서 잘 놀고 있네요. 재미나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이렇게 옛날에 연설한 거 명연설이었죠. 인드라가 또 나경원 하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대표 뽑는데, 이쪽은 뭐 김기현, 장제원, 이쪽은 나경원, 안철수, 철수영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다 줄 쓴 것 같은데, 저는 뭐 특별히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철수영이 되면은 다음 총선 승리보다는 자신의 어떤 대권 가도를 위한 어떤 그런 공천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선거 때 하는 얘기예요. 선거 끝나면, 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 돌아가요. 원래 선거란 게 그런 겁니다. 표 얻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나경원 언니 좋아한다니까. 김기현 의원도 좋아하고, 장지원도 좋아하고, 철수영이야 말할 나위 없고, 누가 되든 나는 신경 안 써요. 저는 국힘당 당원도 아니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저출산 대책 거부된 이유와, 이거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돈 푼다고 저출산 어렵다. 그건 철수영이 어쨌든 프랑스 가서 보고 온 게 있으니까 그런 되는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금 살포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더 일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그보다 더 돈이 들고, 아무리 현금을 많이 준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아이를 키우면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게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 갖고 싶냐고. 다들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만 살포된다고 쉽지는 않다. 거기에 동감하고요. 1억 서울, 10억 무역 한반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서정욱이 쥐명영장을 확신하는 이유. 요즘 서정욱이 핫해요. 변호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국힘전대 아이들은 이제 국힘전대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채아 이세창과 같이 있었다. 이세창이 누구예요, 근데? 난 채아에서 채아가 누군가 했고, 채아도 듣보잡인데 이세창도 듣보잡 아닙니까? 둘이서 모텔을 갖고 말고는 이들은 관심이 없고. 하여튼간에 이런 허접한 거를 진짜로 믿고 있는 그쪽 세계관이 의심스럽기는 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없죠. 그 다음에 한걸레가 자이파시 한걸레가 왜 그동안 주명과 허천대우 옹해는지 알겠네. 점유지간님. 그래서 한걸레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사과문을 했는데, 아니 한걸레가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걸레가 그동안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았어요. 막 같은 기자들끼리 선후배가 술 먹다가 기자 찔려서 살해한 어떤 인성들이 다 문제가 많은 신문사가 한걸레잖아요. 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걸레 애들이 돈 제일 급여가 짠데, 급여가 짜거든요. 근데 안에 그 수급권자가 되게 많대요. 그 젊은 친구들이 버티질 못하고 그 이상에 취해가지고 무슨 뭐 진보의 상징 언론 뭐 이래가지고 왔다가 다들 실망하고, 급여는 원래 한걸레가 제일 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월급 짠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이 언론사 내부 문화가 아주 거지 같대요. 인드라가 들은 얘기로는 못 버틴대요. 한걸레 아내가 거의 그 MBC 구조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MBC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뭐 저쪽 그 누구야? 그 친구가 그 기자였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 인드라 전에 들은 거야. 근데 한걸레 그 내부 문화가 아주 거지 같고 꼴통들만 있어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버티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드라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이상과 현실의 어떤 큰 괴리감을 느끼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버틴 놈들이 어떤 놈들이겠어요. 인드라 볼 때는 한걸레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러면 인드라 볼 때 인드라 볼 때는 최소한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드라 범죄자다 일단 그렇게 저는 추정해요. 일단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한걸레 저런 어떤 좌파쇼 집단에서 버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드라는 쟤는 일단은 인간 말정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상이 없어요. 거기는 내가 볼 때 얘기 들은 것도 그렇고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시각이 이제 요즘 신년 여론조사, 국힘보다 그러니까 더불어 발정미당보다 국힘이 지지율이 높고 그보다 성렬형이 높다. 국힘을 다 합쳐보다 성렬형이 더 높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홍영님 여론조사 전문가 KBS는 왜 성렬형 지지율을 조사를 안 했을까? 빨리 그 방통위원장 이 어떤 운전비가 막판에 다 여기저기 꽂아놓은 이런 어떤 똥차들을 다 치워야죠. 알박기 한 애들을 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꿈 깨라 김단태 뭐 딱히 이느라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입니다. 얘기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무시무시한 백정 얼굴과 보은과 노비 얘기 백년TV 재밌네요. 이런 것들 관상만 봐도 딱 표가 난다. 그 다음에 오타쿠들의 최대 축제 해가지고 JM 이런 게 있었군요. 놓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이민청 개청 임박한 대한민국. 그렇죠. 이민청 인드라가 벌써 했었어야 돼요. 늦지막한 일이지만 이것도 업적이다. 성렬형의 업적이 되겠네요. 이민청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토전략도 인드라한테 영향을 받았나요? 한국 인구 1억 대폭발?
1억 대폭발이 아니라 10억 대폭발 참고하시고. 그다음 휘철리즘, 내 인생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던 14시간 인도 기차. 휘철리즘의 어떤 인도 재방문 동영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인간과 침팬지의 교배를 시도한 미치광이 과학자가 소련에 있었다. 배우가 소련 정부냐. 재밌죠? 괴이드. 그 다음에 안될 과학. 초음파를 써서 수면과 기억력을 조절한다. 국내 연구진의 최신 연구. 이런 게 있었네요. 초음파로 쏘면은 수면과 기억력을 조절한다. 초음파를 쓰면 꿈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 다음에 다누리호가 가성비인 이유. 안될 과학이 다누리, 요 얘기를 아주 요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아폴로 우주선은 빨리 간 3일 만에 가는 대신에 엄청난 돈, 이런 말이면 다누리는 늦게 가는 대신에 가성비 짱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주현재 먼지타임즈. 이렇게 매운맛 천만. 이 친구는 천문학 유튜버예요. 이쪽으로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은나라 갖고 읽으면 고대 한국어 같다. 구라고요. 그런 거 없고. 단어 몇 개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인드라 구변론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요. 과거에는 무슨 한국인이 따로 있고 중국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한국인, 중국인이 제대로 정립된 것은 통일신라 이후고, 중국은 기원전 4세기 무렵 중국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지난 시대에 와서야 된 거지. 그 이전에 추추전국 시대 때도 뾰약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도 걔네들도 기원전 아무리 올라가 봐야 기원전 6세기고, 그 이전에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다 같이 비슷한 말 썼던 거고. 전에 어떤 방송 얘기했지만 동국정운, 그게 완전히 한국인에게는 낯설지만 알파벳 표기처럼 정확하게 발음을 당대 중국어와 한국어, 조선어 발음들을 표기한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 사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유추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정확히는 몰라요. 고대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아주 어떤 언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들어 볼 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생각이 이렇다, 이런 것 뿐이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베이비메탈 전성기 때가 이래. 이때가 전성기. 영국 런던역 공연이죠. 그다음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밝혀진 놀라운 진실 3가지. 떼창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힙합을 이렇게 하는 댄스 하는데 조회수가 200만이 나오네. 200만. 여기는 바르셀로나. 커버 댄스가 최소 166만에. 요거는 파리. 블랙핑크 암스테르담.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흑인 남성 청일청이 있어요. 재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커버 댄스 비주얼이, 이 네 분의 초반에 나오는 얼굴, 여긴 약간 이렇게 보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주얼이 본 사람이 승자임. 더 말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연히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아바의 댄싱 퀸을 불렀네요. 이 아가씨의 스타일을 보니까 인드라가 좋아하는 존 바에즈를 떠오르게 하네요. 그러니까 인드라 표현을 따면 가습기 같은 가수들. 예. 인드라는 약간 습한 게 좋다. 예. 뭔가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나는 목소리. 가습기가 나오는 가습기 가수. 인드라는 이렇게 목소리가 예, 음색이 약간 그 물기가 느껴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가수 다 모두 물기가 있는 것 같다. 가습기 가수다. 난 인드라 취향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드라가 하루 오늘 막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았고 진상 쓰는 손님도 있었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아침 내내 또 이 글이 속쓰기고 그리고 역시나 인드라가 파니까 이렇게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네요. 인드라가 팔아야지 코인도 좋아지고 주식도 좋아집니다. 인드라가 사고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서 신께서 신인지 인드라가 누군가에 무슨 지금 시뮬레이션 세상이고 인드라가 무슨 트루먼처럼 누군가 인드라를 이렇게 뭐 이렇게 코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끔가다 인드라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 기회를 주네 이 친구들이. 자, 모두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는 설사 코인으로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진산성님을 만났을지라도 행복합니다. 말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순간적으로 오인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맞아서 하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도 더 많이 인드라가 점점 더 맞아서의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이잖아. 휴가 내야지. 부수자님. 끝냅니다. 고맙습니다.